자, 이번 시간 우리 78조 양도의 개념 들어갔습니다. 양도의 개념.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양도의 개념이 돼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에 나올 겁니다. 누차 강조했었고요. 양도 개념은 올해도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한번 보죠. 양도의 개념에서 우리가 정렬 파트를 보면 양도의 개념에서 정렬 파트를 보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 의하고요, 여러분. 그다음 두 번째 양도로 보는 경우와 세 번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부담부 증여 개별 문제 하나가 나왔어요. 부담부 증여 개별 문제가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부담부 증여 개별 문제가 출제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 나온다면 요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요 구분해봐라. 어떤 전체적인 내용의 구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별표 2개 정도 표시해 놓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책을 보시면은 양도의 의의가 났죠. 이 부분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시 없이 미출력이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없이, 그죠? 매도 교환법인의 현물 출자 등록이나 그 자산자 동그라미 치워야죠, 여러분. 뭐죠? 유사. 그 뭐죠, 여러분? 사실상 이전.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그래서 결론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볼 거냐 말 거냐 판단은 첫째 소유권이 실제 넘어갔어야 돼, 안 넘어갔어야 돼?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 무슨 이전이죠? 사실상 이전이죠. 그리고 반드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에서 대가가 존재하는 무슨 양도 된다 그러면 유상양도이다.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충족하죠.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이전. 그리고 이전되는 것에서 대가가 있어야 되는 무슨 양도 여러분? 유상양도.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요즘은 여기다가 뭐가 들어오냐? 그 양도 행위가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요게 출제가 되고 있죠. 만약에 이게 사실상 유상양도인데 사업행위로 양도했다. 사업행위로 양도했다. 그럴 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가 된다, 여러분?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종합소득세인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요와 반대되는 게 사실상 이전과 반대가 되는 게 뭐죠, 여러분? 형식상 이전이죠. 형식상 이전은 양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 거죠. 명의는 넘어갔는데 그게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형식상 이전이죠. 이 형식상 이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죠, 여러분? 형식적 소유권 이전 대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신탁이죠, 신탁. 신탁은 파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맡긴 거죠, 맡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여러분?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글자대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넘긴 거죠. 세 번째 뭐가 있죠,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이 있죠. 자, 이런 것이 전형적인 무슨 양도다고 여러분? 형식적 이전이죠. 형식적 이전. 그래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유상과 반대가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무상이죠, 무상. 무상이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뭐예요, 여러분? 상속, 증여 이런 거죠, 뭐. 그때 뭘로 가셔라? 상속세나 증여세로 가셔라 했죠.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사례가 나오고 그 제시된 사례를 양도로 볼 거냐, 보지 아니할 거냐 판단은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양도면서 무슨 해야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당구장 있죠. 밑줄 상속이나 증여 등 이거는 무슨 이전이니까 여러분? 무상 이전이죠. 따라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또 거기 나왔네요. 주택건설업자가 당초부터 무슨 목적으로 밑줄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했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행위는 무슨 행위니까? 사업행위니까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양도로 안 보면 그럼 과세를 안 하냐? 아니, 뭐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도의 구분 2번 나와 있죠? 별표 2개. 저는 올해 나면 이제 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부담부 증여 개별 문제가 하나가 나왔는데 올해는 보면은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구분이 있죠. 그러면 양도로 보는 경우에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있죠, 여러분?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대물변제, 조세물납, 협의매수나 수용 또는 뭐죠 여러분? 공매나 경매죠. 자, 이 중에서 대부분 양도로 보는 사례가 나오는 게 또 하나 주세요. 교환이죠. 또 뭐죠 여러분? 대물변제죠. 요 두 가지가 가장 양도로 보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현물출자는 반대 주의사항, 미출처의 앞에다가 법인의 의, 이 말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자기 개인 사업의 현물출자면 양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법인의 의 현물출자입니다. 법인이란 말이 나와야만 개인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법인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의가 바뀌었죠? 왜 넘어갔다고요? 현물출자하느라고. 그러니까 현물출자는 토지 등 부동산을 넘기고 그 대가로 법인으로부터 뭐 주식이라든지 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분을 받는 거죠. 요걸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현물출자. 출자, 회사에 자본금을 출연하는데 대부분은 금전으로 출연한 데는 금전으로 출연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으로 넘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여기는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거고 법인은 뭘 과세하는 거죠? 취득세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현물출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여러분? 법인. 자기 만약에 개인 사업에 현물출자했다. 자기 개인 사업에 현물출자했다. 그러면 이때 양도다 아니다. 아니죠. 왜 아니죠? 명의가 안 바뀌죠. 명의가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썼다고. 임대하던 부동산 나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사업용 자산이 바뀌었지만 명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때는 양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거죠. 반드시 개인부터 누구로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 법인. 자기 개인 사업에 현물출자 때는 양도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닙니다. 꼭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조세물납 밑줄 치세요. 조세물납할 때 조세가 뭐 있죠 여러분? 재산세죠. 재산세. 현재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 인정하는 물납은 뭐 여러분? 재산세죠. 자, 그리고 저는 강조하는 게 이거죠 여러분. 뭐죠? 협의매수나 수용이나 공매경매 이거 강조하죠? 협의매수나 수용, 공매경매, 자발적 양도, 강제적 양도. 강제적 양도죠. 강제적. 자, 다 아시겠지만 확인합시다. 협의매수나 수용당에서 넘어가서 그럼 우리 뭘 받고 나와요 여러분? 보상금 받고 나오죠. 적어놓으시죠. 보상금. 그러니까 내 토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명의가 넘어갔죠. 그 대가를 뭘 받아서? 보상금 받았으니까 사실상 유상양도죠. 또 공매, 경매. 내가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을 해서 경매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경락자한테 넘어가고 그 대가로 채무가 소멸되는 뭐 여러분? 공매, 경매. 적으세요. 대가가 뭐 있죠? 경락가액이라는 대가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협의매수나 수용이나 공매, 경매의 특징은 뭐 여러분? 강제적 양도야. 강제적 양도지만 사실상 유상양도가 양도로 본다 뭔다? 본다. 그 부모님한테 한번 전화 걸어 보셔갖고요. 확인 받아보세요. 혹시 우리 집에도 수용당할 토지라도 있느냐? 그래서 수용당할 토지 있다면 계속 안부 전화 드리시고요.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뭐 그렇게 또 통할 것도 없죠. 응? 그래 안 그래? 알아서 해. 자, 그래도 수용당할 토지라도 있으면 좋겠죠. 예. 자,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봅시다. 양도로 안 보는 경우. 자, 첫 번째가 바로 환지처분이에요. 절대 놓치면 안 되죠.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밑줄 또는 보류지 충당. 환지처분은 여러분이 공법에서 잘 배우셨죠? 도시개발부상 도시개발사업 방식이 하나인 대표적인 종전 토지 넘겨주고 공공사업 끝나다면 새로운 토지 받는 게 이게 바로 뭐 여러분? 환지처분이죠. 그로 인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밑줄 치세요. 뭐죠? 종전 토지 넘겨주고 새로운 토지 받았죠. 공공사업 끝난 다음에 새로운 토지 받았잖아. 일종이 뭐야? 교환이죠. 교환. 종전 토지 넘겨주고 새로운 토지 받았잖아. 네. 또 보류지 충당은 뭐죠 여러분? 보류지가 뭐야? 채비지. 그 사업 비용의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떼어 넘겨주는 거죠. 사업 시행자에게. 여보세요? 공부에 다 배웠던 거죠. 그러면 사업 비용을 금전 지급으로 해야 되는데 금전 지급 대신 내 토지의 일부를 떼어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종전의 토지 면적과 실제 환지 처분을 받아야 할 권리 면적은 같아 달라? 다르죠. 당연히 간보율이 적용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종전 면적보다 내 토지 받을 면적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그 줄어든 면적이 바로 뭐로 가는가? 채비지 충당이라든지 보류지 충당 되는 거죠. 뭐. 그럼 일종의 뭐죠, 여러분? 이거 보류지 충당은 돈 대신 내 토지 준 거니까 대물 변제죠. 그래서 원래는 양도로 봐야 되는 게 맞는가? 양도로 봐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환진 처분 시점에서 그런데 실제 환진 처분 시점에서 그냥 토지만 맞바꿨지 토지 매각에 따른 돈이 들어온 건 있어 없어? 없죠. 돈 들어온 건 없단 말이야. 토지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를 때리려면은 이 종전 토지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현금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공공사업에 나 참여 안 할래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론 환기 처분 시점에서 양도로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있네. 보류 충당이 있고 그 밑에다가 하나 줘서 보류지 매각이 있어요. 보류지 매각. 그래서 보류지 충당과 보류지 매각을 구분했는데 자,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가는 거.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가는 걸.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보류지 충당이라는 거고. 그래서 보류 충당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가는가? 그러면 이 공공사업 시행자는 그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데 그 이들은 돈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들부터 뭘 받은 거죠? 토지 받은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 매각해야 되겠죠. 매각해서 제3자한테 처분함으로써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자기 사업비용에 충당하고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보류지 매각이죠. 그래서 보류지 매각은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제3대 파는 거야. 제3자한테. 그러면 요 시점에서는 양도를 보고 안 보고 양도를 안 보는 거고 요 시점에 실제 매매가 일어난가 안 일어난가? 일어난 거죠. 그럼 이거 당연히 양도로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강조 싶은 건 뭐냐면 보류지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뭘 봐야 돼? 충당인지 매각인지 이것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네. 체킹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까요? 토지 거기 여러분 번호 좀 붙여주세요. 동그라미 1, 2, 3, 4, 5로 이렇게. 그럼 제가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동그라미 1, 2, 3, 4, 5 좀 붙여달라고요. 그럼 1번이 환지 처분이었죠? 2번이 이제 우리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토지로 뭐 한다고요? 분할하는 교환이죠. 요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신설되고 난 다음에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2번의 특징이 뭐냐면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뭐야 여러분? 밑줄 지상 경계. 토지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거죠. 그럼 그 밑에 박스 밑에 당구장 나왔죠? 당구장 보세요. 박스 바로 밑에. 정보 공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어떻게 한다? 분할하여 교환한다. 즉 법률에 따라 토지를 교환할 것. 밑줄 법률에 따라. 분할에 교환합니다. 그리고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자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20%. 요걸 출전이 다른 숫자로 바꿀 수 있죠. 몇 프로? 50%.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충족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자, 여러분, 이건 토지 필지, 여기 두 필지가 있어. 갑이 한 필지 갖고 있고요. 을이 한 필지 갖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반듯하면 좋은데, 이 토지 형태가, 소유권이, 경계가 이렇게 반듯하면 좋은데, 실제 토지 경계가 이렇게 뭐 길 따라 물 따라 쭈글탱이 밤탱이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빨간 선의 경계, 토지 경계가 나오다 보니까 토지 경계가 이렇게 빨간 선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토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정상적으로 사용이 곤란하겠죠? 그러면 갑이나 을이나 너나 나나 토지 경계가 반듯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으니까 야, 요걸 우리 바꾸자. 토지 경계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일직선을 하자는 얘기죠. 일직선을 하면은 요쪽 노란 부분 표시해 볼까요? 요건 원래 노란 부분은 누구였던 거야?
을 거였죠. 이걸 누구한테 주는가? 갑한테 주는 거죠, 뭐. 그리고 요거요, 하얀 거. 요거는 누구 거였던가? 갑. 요걸 누구한테 주는가? 을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바꿈으로써 토지 경계선은 일직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뭐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토지를 뭐하는가, 여러분? 분할하여 교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전체를 교환하는가? 짜투리를 바꾸는가? 짜투리만이야. 그러니까 커야 돼. 면적의 크 차이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몇 프로를?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0%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요거 체킹해 주세요. 아직 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와서 신설대가. 3번 반에서 2번이야 반에서 3번은 아주 자주 나와요. 양도의 개념이 나오면 또 우리 1번과 함께 우리 3번도 단골 손님 중에 하나. 법정 요건을 충족한 미출 여러분 양도담보. 이제 뭐 이게 뭐라는 건 여러분 뭐 민법 등록에서 다 배우셨죠.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그냥 양도담보는 담보 제공에 따른 형식상 이전이죠.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담보는 담보 제공으로 누구로부터? 채무자 등으로부터 누구한테 넘겨준가? 채권자한테 명의 넘겨준가? 야, 네가 갖고 있어. 내가 돈 막 못 갚으면 네가 이거 팔면 될 거 아니야. 언니, 지갑 갖고 왔어? 응. 나 10,000원만 빌려줘. 아, 나 오늘 지갑을 안 갖고 왔다. 그래? 10,000원 빌려줘서 담보 제공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명의 넘겨받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10,000원 갚으면 도로 넘겨주면 되고, 못 갚은 거 팔고, 남은 5억 원에 팔아갖고 4억 9,999만 원은 돌려주고 10,000원 내가 받으면 되는 거죠. 훌륭한 집안이죠. 그래서 결론 낼게로는 양도담보, 담보 제공에 따른 사실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근데 단서를 꼭 보셔야라고 그랬죠. 여기는 자 채무 뭐야? 불이행이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한일에 채무를 했냐 못했냐 해서 채무를 이행했대. 그럼 명의 넘어간 거 담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돈 갚았다고. 갚았으니까 명의를 넘겨주고 사유가 소멸됐잖아. 담보 사유 어떻게? 소멸. 그러면 소유권 찾아와야 돼, 안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죠, 맡겼던 거. 그럼 이거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보는 거죠. 지가 찾아오는 건데 왜? 돈 빌리라고 맡겼던 거 돈 갚아서 찾아온 거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근데 이거죠, 여기. 시험에 이게 잘 나오죠. 채무 뭐야?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됐다 그러는 거죠. 그 완전히 누구한테 넘어간가? 채권자한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걸 매각하고 채권자 채권 상환에 충당하겠죠. 그럼 이건 일종의 뭐야, 여러분? 대물 변제죠, 대물. 그럼 이때는 양도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강조 싶은 건 이걸 봐달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양도 여부가 달라지니까요. 그죠?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 채무 불이행으로 따른 변제 충당. 이때는 대물 변제, 이때는 양도로 본다죠. 4번인가요, 이제? 예, 공유권의 분할이죠. 뭐. 공유권의 분할. 찢어지는 거죠. 자, 자꾸 공유권의 분할의 개념을 자꾸 못 잡는 분이 계시네요. 공유권의 분할은 조금 전에 뭐 하고 있던 거를 공동 소유하고 있던 걸 뭐 하고 이제 청산하고 뭐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단독 소유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공동 소유하고 있던 걸 끊어버리고 이제 단독 각자 갈 길 가자는 얘기야. 한마디로 뭐 하는가? 찢어지는 거야. 찢어져! 제가 매일 듣는 말이에요. 찢어지제! 못 살겠다고. 그러면 이때 공유권의 분할이 나면 꼭 하나 확인하셔야죠. 그로 인해서 지분율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라고요. 지분율의 변동이 있는지. 지분율 변동이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는가? 단순 분할이죠. 그럼 이건 단순한 소유권 형태의 전환이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황만 다 아시면 되죠. 뭐. 근데 지분율의 변동이 있대. 그러면 이때는 지분이 변동이 있으니까 이건 양도야, 양도가 아니야? 양도이죠.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간가? 지분율이 감소된 자로부터 지분율이 뭐한 사람한테 증가한 자에게 양도한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공유권의 분을 확인해 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매매 등 원유, 무효 등의 소유야. 자, 밑줄. 여기는 포인트가 밑줄. 소유권이 환원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소유권의 환원, 밑줄. 소유권이 환원이니까 소유권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죠, 여러분. 갔다가 되돌아왔다니까. 근데 왜 환원된지 보셔야 돼요, 여기. 뭐야, 그래? 소는 뭐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판결이죠, 판결. 또는 뭐, 법률에 의해서 환원됐다. 그럼 이거 자발적 환원이냐, 강제적 환원이냐? 강제적. 이 양도를 안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환원이 됐다 봅시다. 당사자 간에 지들이 원해서 한 거죠. 그럼 이때는 양도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양도가 두 번 일어난 거죠, 여러분. 갔다가 왔다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소유권의 환원은 반드시 양도로 보지 아니한 조건은 뭐야, 여러분? 판결이나 법률에 의한 경우일 때만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환원일 때는 양도로 봐야 된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 서초동 청사 맞은표 쪽 블럭에 있는 독립군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어요. 대단지는 아니고요. 조그만 거 한 두 동인가 세 동짜리였어요. 그래서 당첨이 돼갖고 어쨌거나, 그래서 피를 받고 팔았어요. 내가 입주할 능력은 안 될 것 같아서 피를 받고 팔았는데 또 지질이 복이 없어갖고 제가 팔아서 그 당시에 막 뉴스에 나왔어. 공무원들, 은행원들 투기한다 해갖고 하필 또 그거 한번 내가 했을 때 그게 또 그래갖고 뉴스에 막 빵 터지면서 공무원들 막 금융기관 종사자들 투기 해갖고 막 뉴스에 나고 신문 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저를 찾는데 지금 절 찾으러 왔대요. 그래서 찾으러 와서 나가봤더니 이제 제 이름을 대더라고. 이재우 씨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이번에 자기가 아파트 당첨권 딱지 산 사람이라고. 근데 사실은 자기도 공무원이 돼. 그래서 공무원이 돼.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지상베이스 금액이 좀 큰 문제가 돼갖고 아마 우리 공무원 쪽에서도 아마 감사 들어가는 것 같고 그쪽도 이쪽이니까 서로 없었던 걸로 하자. 없었던 걸로 하지. 근데 난 이미 반은 썼어. 부모님한테 줬어요. 제가 그래서 어떡하죠?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미 반은 썼다. 부모님을 드렸다 그랬더니 그럼 반이라도 달래. 그래서 반 주고 그냥 없었던 걸로 했어요.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그 이후로 당첨이란 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지들이 원해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때는 양도를 보는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소유권이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됐다고? 환원. 근데 환원 사유가 중요한가?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또는 법률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있던 양도를 보지만 안 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해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 이것만 좀 봐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에 개별 문제 봅시다. 양도로 보는 경우에 개별 문제. 작년에도 제가 중간에 오면서 양도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했죠. 부담부 증여. 제일 중요하다. 부담부 증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작년에 개별 문제로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나온 건 나왔는데 나와도 더럽게 어렵게 나왔어요. 우리가 준비한 범위를 오버해서 답을 요구하는 바람에 제 욕심으로는 우리가 아는 데서 답이 없으니까 모르는 걸 답을 찍어야 되는 것도 하나 이제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문제를 많이 푸신 분은 이제 좀 익숙하지만 문제 풀이 안 한 사람이 그냥 이로만 달달 외워놓고 가서 문제 풀면 이런 거 당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부담부 증여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제가 작년에도 강의를 할 때 부담부 증여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세법 열심히 들어주셔서 시험에 합격하시면 제가 감삼을 피우셔서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그랬죠? 얼마짜리요?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증여하는 조건에 제가 뭐가 있냐면 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있는데 아직 그 갚지 못한 대출금이 얼마 있다고요? 2억 원. 그래서 제가 지금 5억짜리를 드리는데 이 중에 지금 이 증여하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얼마 있다 그러면 2억. 이걸 여러분이 뭐 하는 조건으로?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면 여러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거란 얘기죠. 대출을 얼마 떠안아도 2억을 떠안아도 얼마짜리 받으니까 그러니까 5억짜리를 받으니까 얼마 남는가 결론 3억. 이렇게 물으면 대답들을 다 잘하세요. 이상하다. 이럴 때 눈이 초롱초롱 빛나. 스키야 내가 그걸 모를까 봐? 그러면서 봐도 잘 알아. 근데 요거를 문제로만 싹 내면은 이상하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전체가액 얼마에서 5억 원짜리를 드리는 거죠. 갑이 을한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계약은 무슨 계약이야 여러분? 증여계약이야. 계약서는 증여계약서야. 그래서 갑이 을한테 증여하는 계약서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무 조건이 없으면 단순 증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니까 을이 넘어한테 넣었죠. 그래서 단순 증여하면 이때는 누구한테? 을한테 뭐가 부과되는 게 여러분? 증여세 부과되는 거야. 얼마짜리 받았을까? 5억짜리 전액이 됐어. 근데 문제는 제가 증여를 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은 2억 원이 아직 있다. 이거를 갚지 못했으니 이거를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인데 단순 증여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얼마 중에서 5억 원에서 은행 대출금 얼마 있다고 여러분? 2억. 대출금 2억을 떠안는 조건을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전체가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은행 대출금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전체가 5억 중에서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냐고? 40%죠. 40%는 앞으로 내가 갚을 빚이죠? 빚이 아니라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라는 얘기죠. 이게 혹시 무상이다고 생각하시면 오세요 저한테 쉬는 시간에. 아니 올 필요도 없어요. 사인만 보내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찾아갈게요. 그래서 제 빚 앵겨드릴게요. 그러면 전체가 5억 원에서 대출금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서 이거는 무슨 양도다고요? 유상양도예요. 그러면 내가 미쳤냐고 왜 이 빚을 2억을 떠안냐고. 왜 떠안았어? 그래도 얼마 남았어? 3억. 그래요. 3억. 요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야. 요게 순수한 무슨 양도야? 무상이죠. 몇 프로야? 전체가 5억 원에서 3억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렇게 나누라고. 그래서 부담부 중에 딱 이거야 여러분. 전체 대출금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채무인세가 얼마? 2억 원은 무슨 양도? 유상양도.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때리고 요거는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로 때리고. 증여 당시 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채무인세가 얼마? 2억을 뺀 나머지. 요게 나머지죠? 몇 프로? 60%. 이게 순서 무슨 양도야? 무상.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때리라고? 증여세 때리라고. 증여세한테 때리는 거죠. 다만 양도소득세는 도자한테 항상 과세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때리고? 갑한테 때리고. 증여세는 항상 누구한테? 무상 받는 사람 누구한테? 을한테. 이거요 뭐. 그래서 전체가 얼마 중에서 5억 원에서 몇 프로? 40%는 2억 원 무슨 양도? 유상양도. 요거는 뭘로 때리라고요? 양도소득세를 때리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 3억 원은 무슨 양도니까? 무상이니까 요는 뭘로 때리라고요? 증여세를 때려. 누구한테? 을한테. 나눠서 때리라고. 나눠서 때리라고. 부담부 증여하면 딱 이거 결론. 나눠서 때리세요.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서. 유상은 양도소득세 때리고요. 무상은 증여세 때리세요. 나눠서. 근데 여러분 양도소득세 문제죠. 양도소득세는 항상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뭘 빼야 돼?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항상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고요? 양도차익이죠.
이거. 양도소득세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뭐 이걸 비교하라.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한테 5억 주고 샀는데 8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가가 8억, 양도가 얼마에서 8억에서 취득가 얼마, 5억을 뺀 양도차가 얼마, 3억. 요걸 양도차익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부터 세금 때리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양도세 항상 뭐에 대해서 가시하는 거다고? 차익.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면 양도세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뭘 빼느라고요?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죠. 자, 그러면 이때에, 요때에, 이 부담부 증여일 때에, 요 양도가액은 뭐가 되는 거냐는 얘기야. 이거는 그냥 뭘로 하면 되고, 여러분. 채무, 인수액 그걸 그대로 잡으시면 되고요. 요게 문제죠. 취득가액은 뭘로 잡으면 되냐? 당초 갑이 뭐한 가액? 취득한 가액. 당초 취득가액에다가 지금 증여 당시 100% 줬어? 40%만 줬어? 40%만큼 이거. 끝이야. 자, 그럼 우리 지난주 난간 프린트 풀어갖고 오라고 그랬죠? 지난주 난간 프린트 보세요. 또 지난주 나간 프린트 어디가 있는지. 이놈 프린트는 맨날 어디가 있는지 몰라. 있어 프린트? A4 용지 나갔을 텐데 지난주에는. 또 우리 실장이 또 눈치채고 또 얼른 갖고 온 거 봐라. 없는 사람. 저 학원 다니면서 우리 실장만큼 제일 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순둥이야 아주 그냥. 자, 기본 자료 보세요. 거주자 갑이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거주자 을에게 뭐하고 여러분? 부담부 증여. 이때 을이 갑에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했다 보세요. 자,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 얼마고 여러분? 3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 여러분? 1억 8천만 원이래요. 자, 그 다음에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에서 시가는 얼마 여러분? 5억. 그리고 이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얼마? 2억 원인 채권액 얼마였다? 2억 4천만 원에 대한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서 시가를 기준해서 계산했다. 아이씨, 아까 설명하고 내용이 다르네. 똑같은 거야. 이 내용을 이제 훅 풀어서 썼을 뿐이지. 예. 그러면 A,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여러분. 자, 그럼 결론. 증여 당시, 일단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얼마짜리 평가됐다고 여러분? 5억. 5억 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래 뭘 때려야 되는가? 증여세. 근데 이 건물에 은행 차입금이 있대. 차입금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2억. 채권은 얼마 여러분? 2억 4천만 원. 그럼 여러분 요걸 볼 줄 알았죠. 그럼 실제 은행에서 내가 돈 빌려온 건 얼마야? 2억 원이야, 2억 원. 돈 빌린 건. 그럼 채권 최고액은 뭐야, 여러분? 저당권 설정 금액이라고. 저당권 설정 금액. 그럼 예를 들어서 봐. 은행에서요. 대출을 2억을 해줬어. 그럼 당연히 은행에서 뭘 설정해? 저당권 설정하겠죠.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에 딱 2억 원 빌려줘서 2억 원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행 내부 규정에 따르면 제가 근무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럼 주택을 담보로 할 때는 110% 설정하라. 기타 담보대출로 할 때는 기타 담보대출로 나갈 때는 120% 설정하라 라고 은행 내부 규정이 돼 있어. 그럼 얼마 대출 나가면 2억을 나가면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2억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면 110% 그럼 얼마? 2억? 1원이 2에 있는 2억 2천만 원이죠? 예, 2억 2천만 원까지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근데 기타 담보대출이다. 그럼 몇 프로예요, 여러분? 120%. 그럼 얼마야? 2억 4천만 원에서 저당권 설정한다고. 그럼 만약에 이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 불이해서 경매를 넘어갔어. 그럼 은행은 얼마까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가? 2억 2천만 원 또는 2억 4천 원. 얼마를 나갔지만은 2억을 났지만. 그래 강제 회수 비용이 포함된 거야, 은행에서는.
강제 회수 비용, 연체료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했었죠. 그래서 그 얘기 여러분, 그 채권 최고액 나오니까 또 그런 분인데, 그래서 결론 은행 대출은 얼마 여러분? 2억이죠. 그래서 얼마짜리 받는데 5억짜리 받는데 은행 대출금 얼마? 2억 원을 떠안는 조건을 증여받은 거죠. 예.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고? 부담부 증여라는 거죠. 그럼 뭐와 뭐로 나누라?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라. 그러면 이때 A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양도가액은 채무인세가 얼마? 2억 원을 그대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답은 채무인세 얼마예요 여러분? 2억. 이걸 뭘로 잡으라고? 양도가액으로 잡으라고. B번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얼마냐 하죠. 그러면 당초 취득가액 보니까 당초 취득가액 자료가 두 가지가 주어졌네. 뭐하고 여러분? 취득 당시 실가는 얼마였고? 3억. 이 당시 기준시가 얼마 여러분? 1억 8천만 원.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세 거기 우리 네 번째 점박이에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에 뭘로 했다고 해서 여러분? 시가를 기준으로 했다고 그랬죠? 요 5억 원을 뭐로 평가한 거다 여러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5억짜리 평가한 거다. 그러면 이때에 이 취득가액도 뭘 해야 되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얼마? 3억 원. 3억 원. 뭐가 있지만 기준시가가 있지만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평가한다 그러면 3억 원을 평가해야 돼. 3억 원. 근데 지금 양도 당시에 우리가 100%야 40%야 40%만 준 거죠. 유상으로 보는 게 전체가 5억에서 2억이 차진 비중 몇 프로? 40%. 그래서 여기 증여 당시 가액 얼마? 5억 원에서 채무인세가 얼마?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 몇 프로? 40%. 그래서 3억 원의 40%는 얼마? 1억 2천만 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 가격으로 계산해야 될 금액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취득가액 등 필요 경비를 잡을 금액은 당초 취득가액에다 무슨 비율? 유상 비율을 곱한 거. 요거를 잡아라 그랬어요. 요거. 그러면 지금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은 양도가 얼마로 잡고 2억 원으로 잡고 여기서 취득가 얼마 빼라고요? 1억 2천만 원 빼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양도 차익은 얼마 나오는가? 얼마 나오는가?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 차익 얼마다고? 8천만 원만 과세하죠. 자, 10번 보세요.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가액은 얼마인가? 그럼 전체가 얼마 중에서 전체가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은행 대출 얼마? 2억을 뺀 나머지 얼마? 3억. 이게 바로 순수한 증여세 과세가이죠. 그래서 결국 C는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가액은 얼마야? 3억 원이죠. 3억 원. 그러면 자, 부담부 증여 때 총 과세가가 얼마냐? 부담부 증여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양도차가 얼마고 여러분? 양도세 과세는 양도세 얼마? 2억 원에서 얼마 빼? 1억 2천만 빼 얼마? 8천만 원에다가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가액이 얼마 여러분? 증여세 과세가 얼마야? 3억. 그래서 총 과세가 얼마 되는가? 3억 8천만 원이죠. 이게 총 과세가액이죠. 이게 부담부 증여일 때 총 과세가 되는 가액이야. 부담부 증여일 때 총 과세가액이죠. 그러면 단순 증여면 얼마인데 과세가액일 때? 단순 증여일 때 과세가액은 얼마예요, 여러분? 그쵸. 아무 조건 없는 단순 증여일 땐 총 과세가액이 얼마 되는 건데? 5억 원이 돼. 부담부 증여 형식을 취하니까 얼마가 됐네, 여러분? 3억 8천만 원. 그러면 부담부 증여일 때 양도소득 세부담이 커졌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랬어? 뭐보다? 단순 증여일 때보다 뭐가? 부담부 증여가 세금이 크니까 작아지니까 작아진죠. 그래서 강남 아줌마가 부담부 증여 열광하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야.
강남 아줌마가 부담부 증여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보다? 단순 증여일 때보다 뭐가? 부담부 증여가 세금이 어떻게 한다?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다. 얼마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1억 2천만 원. 왜 줄어들죠? 요거 뺐잖아. 요걸 뺐잖아. 요 차익이 바로 요거잖아. 뺐잖아. 요거를 지금. 채무가액 인수액이 채무 인수액 이어서 얼마 뺐어 지금? 1억 2천만 원 뺐죠? 그만큼 우리 단순 증여일 때보다 부담부 증여가 줄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결론.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줄었다? 부담부 증여가 줄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도 자 고객이 와갖고 내가 아파트 부동산 갖고 있는데 이걸 자식한테 증여해주고 싶다. 그런데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데 이 증여세를 좀 줄이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실무에서 증여세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 결론 부담부 증여가 뭐일 때보다 단순 증여일 때 세금이 어떻게 한다? 줄어든다. 여기까지. 여기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들어갑시다. 더 들어갔더니 다음 주에 또 안 나오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살살 달래면서 가야 돼. 이놈의 세법은 달래가면서 나오지 않으면 그냥 여차만 안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모셔야 돼. 요 정도.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야. 여기까지 나왔어. 그런데 작년에 답은 뭐였냐? 여기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때 이 부담부 증여하는 목적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거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게 혼합했을 때의 채무인색을 어떻게 배분할까?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그걸 답을 했었어. 그래서 어려웠는데 근데 1, 2, 3, 4는 우리가 다 여기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5번을 좀 답으로 찍기로 원했는데 모르죠 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여러분. A번 양도로 보는 양도가 얼마다고요? 양도가 무조건 적어요. 부담부 중에서 양도가 무조건 뭐 여러분? 채무인수액이야. 채무인수액.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취득가액은 무슨 가액이다가? 당초 취득가액이다 뭐 여러분? 유상비율. 즉 증여 당시 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요거 어렵게 표현하면 뭐? 증여 당시 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채무인수액 2억 차지하는 비중. 요게 바로 유상비율이 되는 거죠. 요걸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에서 뭐를 뺀 거? 채무인수액을 뺀 나머지 3억 원이 되는 거죠. 자, D번. 만약 거주자 갑과 을이 밑줄. 누구대? 배우자대. 밑줄 쳐. 누구다고요? 갑과 을이 배우자. 하나 더 적어. 또는 누구? 직계존비속이며. 이 말이 나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누가 나왔으니까? 왼수가 나왔죠. 왼수. 자, 여기까지가 제가 부담부 증여 원칙을 얘기한 건데 만약에 이때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왼수이면 배우자나 누구면 직계존비속이면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 이거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지간이니까 왼수지간이니까 이때는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라 인정하지 마라? 인정하지 마라는 얘기죠. 왜? 부담부 증여를 취하면 단순 증여일 때보다 세금이 어떻게 된다고 했으니까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그 부담부 증여 당사자 누구면 왼수지가 아니면 짜고 치는 거를 보는 거야. 실은 뭔데? 단순 증여인데 세금을 뭐 하려고? 줄이려고 부담부 증여 형식을 취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담부 증여 당사자 누구면 왼수지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라 라고 했죠. 여기 문구가 중요하죠.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라.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채무 인수를 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란 말은 채무 인수 대출금은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보라고. 없는 걸로. 그럼 없는 걸로 보라는 것은 그냥 단순 뭐로 보라는 얘기야? 증여로 보라는 얘기야. 이거는 단순 증여로 추정하라는 얘기죠. 단순 증여로 추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단순 증여로 추정하라는 것은 증여 당시 가액 얼마? 5억 원 전액, 5억 원 전부 그냥 뭘로 때리라고? 증여세 때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5억 원 전체를 증여해서 때리면 부담부 증여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없죠.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라 그 얘기야. 니네가 세금을 줄이려고 단순 증여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증여를 취하면 부담부 증여를 취하면 우리 세법은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예, 이해되셔야 됩니다. 난 안 돼요, 교수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럼 버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버려. 올해 개별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 뭐 이거 하나 말고도 다른 거에서 맞추면 돼. 근데 이런 걸 모르는 걸 다른 데서 또 맞추겠냐고. 다른 데도 또 틀리지. 솔직하니 얘기해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다른 건 이해가 되겠냐고. 자, 그런데 마지막 할게요,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끝났어. 그래서 결론, 누구지간이면 왼수지간일 때는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고 안 하고 결론, 전에 그냥 몰래 때려라. 증여세 때려냐. 그래서 부담부 증여 효과를 어떻게 하는가? 없애버린 거죠. 근데 마지막, 이게 무슨 글자로 나왔어요, 여러분? 추정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추정.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추정 규정과 간주 규정의 차이점은 추정 규정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아닙니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겠다 해서 추정.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왼수지간이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채무 인수했습니다 라고 사실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이때는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이때는 다시 부담부 증여 인정해 주는 거죠 뭐. 여기까지 입증한다면,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한다면 부담부 증여 인정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 우리가 증여라는 것은 제3자 간에, 여러분과 저와의 같이 제3자 간에 증여가 이러지 안 이러죠? 안 이러죠. 여러분이 갖고 있던 재산을 저한테 증여할 일이 있어 없어?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응? 그래도 우리가 한두 달 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야속하게. 저는 아직은 그런 데서 조금 마음이 여려요. 네. 저는 정을 주면은 그 사람이 저를 끊지 않는 이상 계속 주는 스타일인데. 네. 자, 그래서 채무 인수를 여기 어디까지 했죠? 뭐 하려다 까먹었다. 요거. 증여는 사실상은 제3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증여는 누구지간이야? 왼수지간이 이루어지죠. 왼수지간이. 만약에 왼수지간이 아니라 제3자한테 증여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증여라 그러지 않죠. 뭐라 그러죠? 왼수간이 제3자한테 공익을 위해서 증여했대. 그렇죠. 그땐 증여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해요? 기부라고 그러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증여와 기부의 차이점은 딱 하나야. 당사자가 다뤄. 둘 다 똑같이 뭐로 준 건 똑같아. 무상으로 준 건 똑같은 거죠.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준 건 똑같다고 증여와 기부. 근데 증여는 누구일 때가 주로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기부는 제3자 등 공익관계를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증여 문화가 발달됐어요? 기부 문화가 발달됐어요? 증여 문화가 발달됐어요. 기부가 약해요. 또 접대 문화가 발달됐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은 공적인 관계에서는 일이 잘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꼭 뭘 해야 돼? 사적으로 만나서 뭔가 연관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고 터야만 일이 추진이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접대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남의 룸사롱 문화 그런 게 다 그래서 그러는 거야. 자기 돈을 그 비싼 돈 술 먹어 못 먹어? 못 마셔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뭐 선진국이다 OECD야? 아니야. 아직도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야. 기부 문화가 없어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야? 접대 문화, 또 증여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은 대부분의 증여는 뭐야 여러분? 왼수지간이야. 그럼 왼수지간에 뭐 하고 싶으면? 부담부 증여하고 싶으면 뭘 준비해야 돼? 요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준비를 못하면 인정 못 받잖아. 그래서 여기에 왼수지간의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방법이 뭐란 얘기야? 은행을 개입시키라는 얘기죠, 은행을. 누구? 이 갑과 을 사이에 누굴 개입시키는가? 은행 등을 개입시키는 거죠, 뭐. 은행을. 그래서 누구 명의로? 갑의 명의로 먼저 뭘 받아? 대출 받는 거죠. 나 강남 아줌마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대출 받는가? 아니, 부담부 증여 만들어 대출 받는가? 그래서 갑의 명의로 대출 받고 갑이 뭐로 돼 있어? 그러면 채무자로 져지는 거죠. 그 얘가 다 저당권 설정됐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계약 쓰는가? 증여 계약 쓰는 거죠. 자기 자식한테. 그러면 갑이 증여자, 을이 뭐가 돼? 수증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요 증여 계약서에 하나 쓰면 돼. 특약 하나 걸면 돼. 무슨 특약?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얼마? 2억 원을 누가? 수증자 을이 인수한다라는 조건. 요 글자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 요 글자 하나 들어간 게 바로 뭐가 되는가? 부담부 증여되네요. 요 말이 없으면 단순 증여. 단순 증여 계약서와 부담부 증여 계약서는 별 차이 없어요. 딱 요 한 글자.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대출금을 누가? 수증자가 인수한다. 요 글자가 들어가면 요건 뭐가 되는가? 부담부 증여죠. 그래 놓고 증여 계약서 쓰고 명의를 누구한테 넘겨주는가? 을한테 넘기는 거죠. 물론 을의 명의로 넘어가기 전에 을한테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증여세와 또 뭘 내야 돼? 취득세 내. 특히 취득세 내야 되겠죠. 취득세를 내야만 뭐가 되는 거니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이전 등기가. 그죠? 이전 등기. 자, 이때에 단순 증여면 3.5%가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되는 거야? 부담부 증여죠. 그럼 다시 뭐야?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을은 뭘 내야 돼요? 여러분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근데 이때 증여세 낼 때 무슨 조건 했으니까? 부담부 증여 조건 했죠. 그래서 이제 누가? 을이 은행에 가야죠. 갑의 손을 잡고.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을한테 바뀌었다라는 걸 은행에 가야 돼. 그래서 은행 가서 뭘 바뀌어야 돼? 채무자 변경 확인서를 확인받아야 돼. 채무자 변경 확인서. 즉 갑이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 넘어간다고? 을한테. 이걸 끊어달라고 그러면 돼. 그냥 은행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어. 은행이 그래서 대출해 준 건데. 그래서 이거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 이거 끊어달라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100원. 제가 근무할 때는 50원이었어요. 왜 50원 들어갔냐? 인치부터. 그럼 채무자 변경이 누구로부터? 갑부터 누구한테? 을로 바뀌었다라고 누가 입증해 줬어? 은행이 있잖아, 은행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은행이 입증해 줬잖아. 그럼 세무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죠, 부담부 증여. 그래서 누구 지간이라도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부담부 증여 인정 받는 거죠. 그래서 강남하지만 절대 단순 증여 안 합니다. 단순 증여하면 그건 무식한 거야, 진짜. 아무 조언 없이 증여한 거야, 그는. 그럼 세무서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해줍니다. 누가 입증해 줬으니까? 그 대신 한마디 합니다. 뭐 한다고 했죠? 두고 보자. 농담이 아니라 진짜 뭐 하자? 두고 보자. 뭘 두고 보겠다는 거야, 세무서장이? 자, 을이 뭘 받았으니까? 채무를 인수했잖아. 그러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 누가 갚는지 빚을 을이 갚는지 보겠다는 게 바로 두고 보자는 얘기죠. 그래, 두고 보자. 인정해 줄게, 일단. 무슨 당신은? 부담부 증여 인정해 줘. 그 대신 사후관리 들어갑니다. 사후관리. 최소 몇 년 사후관리 들어가요? 5년 들어갑니다. 사후관리. 그래서 지켜보는 거죠. 근데 얘가 갖고 있어. 대출금이 상한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얘가 초딩이야. 그럼 초딩하는 학생한테 너 이리 와봐. 너 돈이 어디서 대출금 갖고 있어? 그게 뭔데? 난 모른다. 우리 엄마한테 가봐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을한테 뭘 때려요? 증여 때렸죠. 이거 소득이 없는 대출금 갚으니까. 결국 세금 때리죠. 누구한테? 을한테. 그럼 우리 강남 아지라면 이걸 더 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증여 목적물이 중요합니다. 증여 목적물.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대출금, 원리금 갚는 걸 어떻게 입증시킬 거냐? 이걸 입증해야 인정받아. 결국은 입증을 못하면 결국은 증여세 맞는 거야. 요 마지막 최종 방법은 여러분 꼭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히든카드니까. 그래서 요거는 돈 받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냥 아무나 막 가르쳐 주면 안 돼. 여기까지만 가면 돼.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세무사한테 가도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얘기해줘. 그냥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는 얘기를 안 해줘. 그럼 뭘 달래? 최소 상담료를 달래. 돈 받고 팔겠다니까 자기 전문적으로 지키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변호사한테 가서 법률 자문 받아. 그러면 앞에서는 대충 두리뭉실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물으면 그건 얘기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대충 얘기는 해줘, 구체적으로. 세무사한테 뭐 얘기하면 세금을 다 얘기해줘.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인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거는 이제 상담료를 내시든거나 아니면 저한테 맡기시든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봐. 어떻게 입증할 건지. 이 대출금 입증한 건 입증했죠? 지금 문제는 이거 나중에 채무를 어떻게 상환하는 걸지.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결론. D번 보세요. 갑과 을이 배우자서 채무 인수된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밑줄. 채무 인수된 걸 입증하지 못했다. 밑줄 쳐. 그럼 뭐를 몰고 하라는 얘기야? 단순 증여라고 하죠. 그럼 이때 양도로 보는 분이 양도가는 얼마인가? 양도로 보는 분이 양도가 얼마야? 제로지, 제로. 왜? 전부 증여세 때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가격이 없죠. 전부 뭘로 때리니까? 증여세로 때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일단 요걸로 해서 요 문제는 마무리 짓게요. 자, 그리고 우리 78조 부담부 증여 요걸 마무리 짓고, 자, 하나만 더 있으면 돼. 마지막 이제 이혼 위자료 갑시다. 자, 양도로 보는 경우 이혼 위자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이혼 위자료. 자, 이혼할 때 두 가지가 있더랬죠. 재산 이전 형태가 뭐 하는 경우와 위자료 지급하는 경우와 뭐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이 두 가지가 있죠. 이건 잘 알아두라고 그랬죠. 나중에 언제 써먹을지 모른다 그랬어. 이거 잘 알아두면 분명히 피가 되고 도움이 되고 학원비 본전 뽑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 이혼 뭐를? 위자료야, 위자료. 위자료와 부부 공유 재산 분할,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 이혼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과세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걸 뭘로 주면? 돈으로 주면은 이때는 아무한테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실무에서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아무한테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대. 왜 안 하냐? 얘는 성격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 손해배상금이라고 그랬죠? 손해배상금. 저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거 잘 모를까? 그래서 이혼 위자료는 성격이 뭐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요 위자료 지급에 뭐하여? 가름하여. 뭘로 주면? 부동산을 주면. 이때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그러면 돈 대신 뭘로 줬다는 얘기 여러분? 부동산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양도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 결론, 이혼 위자료를 돈으로 안 주고 뭘로 주면? 부동산을 주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이걸 설명해 놓고 바람 필 때 뭘 준비해 놓고 현금을 준비해 주시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요거 얘기해 줘야 돼. 그런데 이때 요 부동산이 만약에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인동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그럼 그때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다시 안 보는 거죠. 왜? 뭐가 적용되는 거니까? 비과세. 여기까지가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출문제입니다. 물론 요거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당연히 안 나오죠. 요거는 현금으로 지금 하면 과세 문제가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주는 것이 아니라 뭐로 준다? 부부 공유 재산을 분할하는 거죠. 결론, 이때는 양도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 이게 매력이 바로 이거죠. 세금을 가능하면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 일어났어. 분할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때는 양도세, 증여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단, 그 부부 공유 재산 분할 때 이 부동산이, 이게 부동산이다. 그럼 뭐는 과세하죠,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되죠. 왜? 명의가 바뀌니까. 취득세는 과세하죠. 근데 이때 이거는 무슨 세율로 과세했죠? 특례세율로 과세했죠. 특례세율. 3.5에서 2%를 뺀 1.5%의 특례세를 과세한 거죠. 그래서 요거 다 정리해 주시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양도의 개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